안녕하세요. 영은쌤입니다. 자, 우리 한 학기가 벌써 다 지나가서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도래울 중학교 2학년 모두를 응원합니다.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 중에서 1단원 물질의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4단원 식물 파트의 형성평가 문제만 선생님이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주도록 할게요. 이해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 너희들이 개념 정리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원하는 점수를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던 내용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형성평가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알려주는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본인의 오답 체크할 수 있도록 하실게요. 자, 일단은 물질의 구성 학습지 다들 가지고 있으시죠? 버렸으면 어떡하지? 보시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 1단원 학습지 4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먼저 봅니다. 문제 다 풀어보셨죠? 지금 본인이 풀어본 문제 중에서 잘 몰랐던 부분 체크하면서 선생님 수업 들으셔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할 거니까 빠르게 듣고 싶은 친구들은 빨리빨리 돌려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자, 1단원 물질의 구성인데요. 소단원 1단원은 물질의 기본 성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질의 기본 성분. 자, 1번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보기.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원소 개념 하고요. 자, 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원소 개념하고 원자 개념하고 분자 개념을 교과서에서 찾아서 요 문제 아래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자,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원소 맞지요. 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원소에 대한 이야기 맞지요. 물질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이다. 자, 성질이란 단어 들어가면 누구 생각하라고? 그렇지, 분자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정답 몇 번인가요? 3번이지요.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물의 분해 결과라고 나와 있죠? 자, 분해는 화합물을 성분 원소로 쪼갤 때 우리가 분해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해 말고 혼합물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분리라고 불러요. 혼합물의 경우는 분리. 따라서 분해와 분리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같지 않습니다. 물은 화합물이고요. 물은 화합물이고 화합물을 분해한 거예요. 분해했더니 이렇게 성분 원소로 쪼개졌습니다. 성분 원소로 쪼개졌죠. 자, 이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수소와 산소를 혼합하면 아니죠. 화합하면 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물을 이루는 원소는 수소와 산소이다. 맞지요. 물은 수소와 산소를 이루는 원소이다. 거꾸로 됐죠. 수소와 산소가 물을 이루는 원소이다. 틀렸어요.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물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중 하나이다. 아니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중 하나를 뭐라 그랬어? 원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원소의 개념을 잘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도 틀렸죠. 과학은 다시 얘기하지만 한 가지 개념을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할 줄 아느냐야. 한 가지 개념을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할 줄 아느냐.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 원소만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줘요. 원소가 아닌 거 먼저 지워볼까요? 자, 설탕 원소 아니지요. 황 원소고요. 수소, 구리 원소지요. 물 아니지요. 암모니아 아니지요. 탄소 맞지요. 염화나트륨 아닙니다. 그러면 원소만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2번이겠네요. 자, 원소의 개념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4번 불꽃 반응 실험도 다시 복습하세요.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원소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염화 나트륨과 질산 나트륨은 나트륨이기 때문에 불꽃 반응색이 어때요? 같아요. 불꽃 반응 실험은 금속 원소의 고유의 색을 띠는 거잖아요. 예, 나트륨이라고 하는 금속 원소의 불꽃 반응 색깔은 무슨 색? 그렇죠, 노란색. 자, 칼슘을 포함하는 물질의 불꽃 반응색 무슨 색? 그렇죠, 주황색. 대답하셔야 돼요. 모든 원소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이다.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선 스펙트럼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원소를 불꽃 반응으로 구별할 수 있다. 반대가 된 거다. 자, 불꽃 반응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원소를 선 스펙트럼으로 구별할 수 있다. 요거죠. 그래서 옳은 설명 골라라 했으니까 2번이 정답이죠. 오케이, 얘도 틀렸고요. 자, 불꽃 반응 다시 한번 복습하십니다. 5번, 에탄올 수용액에 어떤 물질을 넣어서 녹인 다음 약솜에 충분히 적시고요. 에탄올이죠. 네. 불을 붙였더니 에탄올은 연료로 쓰이는 거거든요. 연료. 그렇죠. 잘 탑니다. 불을 붙였더니 노란색 불꽃 반응 나왔대요. 자, 이 물질 속에 들어있는 원소로 옳은 것? 그렇죠. 나트륨. 자, 각각의 불꽃 반응 색깔 복습하세요. 칼륨은 무슨 색깔? 찾아보십니다. 칼륨. 보라 색깔, 구리, 청록 색깔, 청록, 바륨, 황록 색깔, 스트론튬, 붉은 색깔, 빨간 색깔. 맞죠? 리튬도 마찬가지고. 자, 쌤이 이렇게 적어줘가지고 여기다가 적어두지 마시고요. 요 내용 잘 모르겠으면 다시 어떻게 교과서 찾아보시는 거예요. 정답은 4번. 자, 6번. 그림은 몇 가지 원소와 물질 가에, 물질 가 여기 있죠? 예, 불꽃을 분광기로 관찰하여 얻은 선 스펙트럼이야. 자, 분광기 뭔지 알아야 돼. 기억나죠? 분광기 우리 이렇게 동그랗게 까맣게 동그랗게 이렇게 생긴 요런 걸로 이렇게 여기 앞에 이렇게 슬릿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슬릿 있어가지고 요걸로 관찰했던 기억나죠? 자, 리튬, 스트론튬, 칼슘이네요. 자, 물질 가는 얘네들과 동일한 선의 개수, 굵기, 색깔인데 이게 흑백으로 나와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예, 위치, 선의 위치야. 선의 위치, 개수, 굵기, 예, 여기 추가 하나 색깔까지 동일해야지만 같은 원소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물질 가에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원소는 어떤 걸까요? 그렇죠. 어디야? 줄 쪽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 보면 예, 리튬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뭐? 그렇죠. 칼슘 찾을 수 있고요. 예,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요것도 요 챕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에는 11페이지. 11페이지 넘겨보세요. 1단원 학습지 11페이지. 자, 7번입니다.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 자, 아까 원소에 대한 거 구분하라고 얘기했죠? 여기다 다시 원소의 정의 쓰시고 분자의 정의 또 쓰시고 원자에 대해 정리하시고 예, 매번 나올 때마다 누적 복습. 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이다. 어때요? 예, 맞습니다. 기본 입자죠. 입자. 원자. 예, 동일하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서 움직이고 있지요. 아주 빠르게. 모든 원자의 전자 개수는 예, 다릅니다. 전자 개수 순서대로 예, 우리가 나열을 한 거였죠. 원자는 매우 작아서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뭘 사용해요? 그렇죠. 모형을 사용합니다. 정답은 2번. 자, 원자, 원소, 분자의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8번. 그림은 원자의 구조죠. 자,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모형으로 나타낸 건데요. 기억, 니은에 알맞은 거. 기억은 뭐죠? 원자핵, 니은은 뭐예요? 전자. 그렇죠. 우리 배운 거 뭐 이거밖에 없잖아요. 예, 이거 기억하시면 되세요. 자, 9번. 붕소원자는요. 붕소원자 B지요.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몇 개 있어요? 전자가 5개 있대요. 그럼 붕소원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은 전자의 총 전하량과 원자핵의 총 전하량이 같아야 돼. 전자가 5개란 얘기는 총 전하량이 마이너스 5라는 거잖아? 그렇다면 원자핵의 총 전하량은 얼마란 얘기예요? 플러스 5라는 거지. 그죠? 일단 플러스 5인 걸 찾고요. 플러스 5인 걸 찾으면 2번, 3번이니 이거 그림 잘 안 보인다. 그쵸? 여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인 것 같아요. 플러스 5, 플러스 5 되어 있죠? 2번, 3번 중에서 전자 5개인 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전자를 플러스로 표현했네. 이거 틀렸네요. 정답 몇 번? 3번.
자, 꼼꼼하게 보시고요.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런 그림들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신경 써서 그림을 그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안 보이는 것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말도록 예, 하시면 됩니다. 자, 10번 보도록 할게. 자, 분자 나왔죠? 분자 나왔으면 또 다시 그쵸? 원소, 원자, 다시 복습. 자, 독립된 입자로 존재해서 물질의 성질, 이게 포인트라고 얘기했죠?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이다. 맞고요. 결합한 원자와는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항상 다른 종류의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져? 아니죠. 같은 원자가 결합해서, 같은 종류의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죠. 예를 들자면 H2, O2, N2 이런 것들은 같은 종류의 원자끼리 결합돼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시 얘기해. 원소, 원자, 분자의 개념 구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수가 가장 많은 거. 자, 요거 중요하죠. 자, 요거는 몇 개예요? 2개입니다. 자,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수 4개죠. 개수만 셀 줄 알면 돼.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는 3개, 여기는 4개가 됩니다. 몇 번인가요? 아유, 그럼요. 이거는 시력 검사. 셀 줄 아니? 요거죠. 정답 3번. 자, 12번. 다음은 이산화탄소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나타낸 거래요. 자, 탄소 원자 1개, 산소 원자 2개가 결합한 분자야. 이산화탄소를 둥근 모양 과자를 이용해서 나타낸 모형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몇 가지 종류의 색깔 과자가 있어야 되겠어? 그쵸? 두 종류. 원자의 종류는 2종류. 그죠? 예, 그래서 탄소는 하나, 산소는 2개니까 하나짜리랑 2개짜리. 그죠? 색깔도 2가지. 하나의 색깔은 1개 개수가, 두 번째 색깔은 개수가 2개. 이렇게 되면 되겠죠? 뭐 노랑, 초록, 파랑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정답은 요겁니다. 자, 요거 할 때 선생님 3번은 왜 안 되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분자의 경우는 균형 있게 분자 모형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자의 구조가 균형 있게. 그러려면 탄소를 중앙에 하나 두고 균형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O가 2개가 이런 식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균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3번 같은 경우는 그런 균형적인 면에서 좀 깨지겠죠. 그래서 예, 4번이 바로 CO2의 분자 모형입니다. 자, 12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죠. 그림과 같이 기호를 사용하여 원소를 나타낸 과학자는 자, 요 과학자 이름 누구예요? 예, 지금 요 과학자는 뭐냐면 구리와 금과 철을 나타낼 때예요. 알파벳과 특이한 모형들을 예, 개성 있는 모형들을 가지고 나타냈어요. 제 알파벳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돌턴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책에 소개된 과학자들의 그 유래만 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역사 순서만. 돌턴의 원소 기호였어요. 14번. 다음은 오늘날 사용하는 원소 기호를 나타내는 방법이잖아요. 원소 이름의 첫 글자를 알파벳의 무엇으로? 그렇죠. 대문자로 나타내고요. 첫 글자가 같을 때는 기존의 원소 기호와 중복되지 않게 다른 원소 기호를 똑같이 쓰고 있으면 안 되잖아. 중간 글자, 첫 글자, 그러니까 두 번째 글자나 세 번째 글자나 네 번째 글자 어쨌든 중간 글자를 택해서 첫 글자 다음에 무엇으로? 예, 소문자로 나타내 줍니다. 옳게 짝지은 것은 무엇일까요? 4번이네요. 자, 이것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15번. 원소 이름, 원소 기호, 불꽃 반응색, 뭐 요거는 기본이겠지, 그치? 자, 리튬, Li, 빨간색. 1번이 정답이네. 나트륨. 적어보세요. 나트륨. 예, 나트륨. 요거의 기준으로 고쳐보면 NA의 노란색, 맞죠? 칼륨은 예, K의 보라색, 맞죠? 구리는 CU의 뭐예요? 청록색이죠. 예, 오답 정리하세요. 자, 스트론튬은 SR 맞죠? 예, 빨간색 고치시고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16번. 분자식으로 알 수 없는 걸 골라주래요. 자, 분자의 모양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분자의 모양은 모릅니다. 그럼 분자의 모양은 뭘로 알 수 있을까? 분자 모형으로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분자 모양은 알 수 없다. 분자 개수는 알 수 있어요.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수 당연히 알 수 있죠.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 알 수 있고요. 분자를 이루는 원소의 종류 당연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것 1번. 자, 요거는 우리
노트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분자의 그걸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실게요. 17번 그림은 수소 원자와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뭐예요? 메테인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 메테인 분자식으로 옳은 것. 자, 중심에 C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 원자가 4개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표현할까요? C 하나에 수소 원자 4개, CH4 3번 요렇게 표현합니다. 교과서에 나온 분자식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범위입니다. 자, 18번 문제.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총 개수. 자, 요거 해석할 줄 아셔야 되죠? 자, 오른쪽 분자식과 같은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요거는요, 지금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총 개수가 오른쪽 분자식과 같은 것을 고르래. 그럼 이거 전체잖아요. 그러면 원자의 총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걸까요? 지금 봐봐, 여기. 하나, 둘. 자, 요거는 우리가 분자 전체의 개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H2 한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개수는 몇 개야? 3개지. 그게 3덩어리 있으니까 총 몇 개예요? 총 원자의 개수 9개짜리를 골라주시면 돼요. 자, 얘는 몇 개인가요? 4개죠. 얘는 몇 개인가요? 6개죠. 얘는 몇 개예요? 이렇게잖아. 4개. 얘는 몇 개일까요? 12개네요. 얘는 몇 개예요? 얘가 9개네요. 자, 내가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분자식과 같은 것으로 옳은 것은 요겁니다. 꼭 연습해 보세요. 이거 개념 이해 못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총 개수야.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21쪽입니다. 자, 21쪽의 일부는 우리 이번에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 19번 안 들어가죠. 하지만 답은 우리 알 수 있어야죠. 안 들어간다고 뭐 전혀 몰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중성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전하를 띠는 입자의 이름 뭐래요? 양이온입니다. 빠르게 지나갈게요. 자, 20번. 그림은 중성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는 입자가 형성된 것을 모형으로 나타낸 거야. 자, 19번 하고요. 20번 하고요. 그 밑에 21번까지는 우리 수행평가에 다뤘던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20번 보면 가와 나에서 형성되는 입자의 종류. 자, 가는 어떤 이온인 거예요? 전자 하나 잃었으니까 양이온 되는 과정인 거죠. 그쵸? 나는 뭐예요? 음이온 되는 과정이에요. 자, 이거는 그냥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21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지필평가 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온식을 알아야지만 그 뒤에 앙금생성 반응이나 그 이온을 구분하는 전하를 띠는 입자를 찾는 요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맞춰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온식도 다시 한번 복습을 쭉 하셔야 합니다. 자, 이온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는 뭐예요? 황이온 맞죠? 황이온 맞아요? 황화이온이지. 그죠? 황화이온.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이다. 마이너스고요. 황원자가 전자를 얻을 때죠. 이거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는 얻은 전자의 개수죠. 그죠? 원자일 때보다 전자의 개수가 더 어떻게 돼요? 많아집니다. 황화이온이고요. 정답 몇 번? 5번이에요. 요거는 그냥 요 문제 보면서 그랬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22번 그림은 염화나트륨 수용액이잖아요. 자, 요거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쪼개지는 아이예요. 이 용액에 전원장치를 연결했을 때 이온의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거 전기 통하죠? 전류가 흐릅니다. 이온은 수용액에 녹아서 양이온, 음이온으로 쪼개지고요. 그 양이온, 음이온이 전하를 띠는 입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염화이온은 어디로 갈까요? 음이온이니까 플러스 극 쪽으로 가겠죠? 나트륨 이온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갈 겁니다. 3번이네요. 자, 그래서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되세요. 자, 23번. 전하를 띠는 이온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전류가 통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몇 가지 액체 물질에 간이 전기 전도기에 기억나시죠? 전극을 담가 전기가 통하는지 확인하였대요. 증류수는 전기가 통하지 않죠. 이온이 없어요. 이온 음료와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전기가 통하죠. 둘 다 이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탕 수용액, 설탕은 분자이기 때문에 이온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설탕 수용액은 농도가 진하건 옅건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틀렸죠. 염화나트륨은 물에 녹아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쪼개지죠. 맞습니다.
이온 음료와 염화나트륨 수용액에는 전하를 띠는 입자가 들어있지요. 전하를 띠는 입자 무엇이라고요? 이온. 오케이. 자, 24번 문제 볼게요. 자, 앙금 생성 반응은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탄산음료와 이온음료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이온을 알아보기 위한 거야. 자, 어떤 실험인지 뭘 알고 싶은 건지를 보셔야 돼요. 실험 결과로 봤을 때 탄산음료와 이온음료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이온의 이온식을 이온식도 알아야 되겠네. 그러면 그쵸? 예, 공통으로 들어있는 이온식은 뭘까? 자, 여기는 지금 탄산음료 가 나고 있고요. 다라는 지금 이온음료가 들어있는데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가와 나와 다에만 지금 흰색 앙금이 생겼대요. 그죠? 그러면 가와 나와 다에 흰색 앙금이 생겼다면 어떤 물질이 들어가서 반응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지. 자, 지금 넣어준 물질이 가는 질산은이거든요. 질산은과 반응해서 흰색 앙금이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염화이온이 있어야겠지. 그죠? 그리고 다에도 뭐가 있어야 돼, 그러면? 질산은 들어가서 염화이온이 있어야겠죠. 그럼 봐봐. 탄산음료에 염화이온 들어있고 이온음료에 염화이온 들어있으니까 어때요?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건 염화이온. 여기서 끝난 거예요. 예, 여기서 끝난 거야, 얘들아.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염화칼슘 수용액, 나의 경우를 봤을 때 염화칼슘을 떨어뜨렸을 때 앙금이 생겼대요. 이 앙금은 염화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가의 앙금과 나의 앙금의 종류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죠? 여기는 지금 어떤 앙금도 있을 수 있냐면 탄산 이온이니까 CO3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CO3 E-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지금 칼슘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탄산 칼슘 앙금도 생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는 나는 탄산 칼슘 앙금일 경우가 크기 때문에 가와 나의 흰색 앙금의 종류는 다를 수 있으나 여기서 질문한 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탄산음료와 이온음료 안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이온이 뭐냐고. 그러면 이거 똑같이 들어간 얘와 반응해서 앙금을 만드는 염화이온만 찾아내주면 답은 바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1단원 형상평가 문제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 개념 확인 문제. 일단은 개념을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고 예, 형상평가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예, 그 다음에 이거 해설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이제 4단원 식물과 에너지 파트 형상평가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정리 먼저 하시고 형상평가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예, 이 강의 요 해설 내용 들어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학습지는 7페이지 펴보시면 됩니다. 7페이지. 자, 광합성과 에너지 파트. 요 실험 많이 봤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이고요. 자, 초록색 BTB 용액에 초록색 BTB 용액. 자, BTB 용액은 지시약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산성에서와 중성에서와 염기성에서 그 색깔이 어떻다 그랬어?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산성에서의 색깔은 노란색, 중성은 초록색, 염기성 되면 파란색 이렇게 바뀐다라고 얘기하겠죠? 교과서 다시 펴서 정리해두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초록색 BTB 용액에다가 입김을 불어넣으면 날숨이죠. 날숨. 날숨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CO2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서 초록색 BTB 용액에다가 CO2를 마구마구 불어넣어주면 무슨 색깔로 바뀐다고요? 예, 노란 색깔로 바뀌어요. 노란색 BTB 용액으로 바꿔서 이렇게 준비해놓고 A는 그대로 밀폐, B와 C는 여기다 검정말을 넣었어요. 검정말을 넣고 B도 막에 닫고 C는 막에도 닫고 예, 알루미늄 호일 가지고요. 예, 햇빛도 차단했어요. 자, 그랬을 때 시험관 A씨의 색깔 변화 5 이렇게 짝 지어진 거. 자, 요거 조금 이제 그냥 둔 거야. 그럼 A는 아무런 변화 없죠. 그러니까 무슨 색이었을까요? 그대로 뭐예요? 노란색이겠지. 노란색. 그죠? 자, B는요, 햇빛 받고, 그죠? CO2 이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수용액 있잖아요. 여기 BTB 용액이니까. 그러니까 얘 뭐예요? B는 광합성 할 거란 말이야. 그지? 광합성 하게 되니까 뭘 써요? 그렇죠. CO2를 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CO2가 소모될 거죠. 소모된다는 얘기는 농도가 어때요? 낮아진다는 거야. 그죠? 다시 CO2를 소모하게 되면 CO2 양이 낮아진다고. 따라서 CO2 양이 줄어드니까 다시 뭘로 바뀔까요?
그렇죠. 이쪽으로 가겠죠. 원래는 노란색이었는데 중성을 통해 이렇게 가겠지. 초록색을 지나서 파란색 쪽으로 갈 것이야. 예, 그러니까 노란색이었는데 파란색 이렇게 바뀌겠죠. 자, C는요. C는 햇빛 차단 했기 때문에 광합성 했어 안 했어? 얘는 광합성 하지 않았겠죠. 광합성 없으니까 어때요? CO2도 쓰지 않았겠지. 그대로 어때? 노란색. 정답 몇 번? 두구두구. 3번입니다. 3번. 자, 이거 해결되시겠어요? 예, 이거 중요합니다. 예, 해결하셔야 돼요. 자, 2번 볼게요. 이 실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이야. 광합성 실험이잖아요. 광합성 결과 뭐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광합성 결과 산소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어? 아니지. 산소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광합성 결과 산소가 발생은 해. 발생은 하지만 어때요? 이거는 산소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산화탄소가 쓰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다시 말하면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을 알 수 있는 거죠. 얘는 지금 광합성 결과 생성된 생성물을 알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생성물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물질을 알아보는 실험이야. 필요한 물질을 알아보는 실험. 따라서 1번은 틀린 거야. 자, 시험관 B에서는 식물의 광합성이 일어났죠? 시험관 C에서는 기억해. 식물의 호흡만 일어났어요. 광합성 안 일어났죠? 호흡만 일어났습니다. 시험관 A와 B를 비교하면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맞아요. 시험관 B와 C를 비교하면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광합성 생성물을 알아보는 실험이 아니라는 것. 3번, 다음은 식물의 광합성 전 과정을 나타낸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산화탄소와 물, 그 다음에 기억은 뭐죠? 그렇죠. 빛에너지죠. 빛에너지. 그지? 그리고 니은은 뭐예요? 니은은 포도당. 바로 뭘로 바뀌어요? 녹말. 그죠? 자, 기억은 태양에서만 공급된다. No. 가시광선을 띠는 모든 광원에서 다 공급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등, LED, 형광등, 백열전구 다 포함되죠. 기억은 태양에서 공급된다. 틀리고요. 니은은 녹말이며 곧 포도당으로 바뀌어 저장된다. 바뀌었죠. 니은은 포도당이며 곧 녹말로 바뀌어 저장된다. 자, 기억은 니은에 저장된대. 기억이 뭐예요? 빛에너지. 보세요. 이 니은이라고 하는 거 포도당 있잖아요. 얘와 얘만 있다고 해서 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환된 상태로 여기 포함이 돼요. 그래서 빛에너지는 포도당에서 화학에너지로 저장됩니다. 따라서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빛에너지, 기억이 빛에너지잖아요. 얘가 포도당에 저장될 때는 화학에너지로, 우리 양분으로 쓸 거니까 화학에너지로 전환된 채 저장됩니다. 이거 3번 맞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려웠어요. 자, 이 반응은 모든 식물세포에서 일어난다. 모든 식물세포 아니잖아요. 자, 이거 지금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엽록체가 있는 식물세포에서만 일어나지. 따라서 표피세포나 이런 거에서는 일어나지 않잖아. 챙겨두시고요. 이산화탄소와 물은 기공을 통해 흡수되나요? 물은 아니죠. 물은 물관 통해서 흡수되는 거죠. 물관. 이산화탄소는 기공 맞고요. 이산화탄소는 기공으로 흡수되고 물은 물관을 통해서 흡수된다. 정답 3번입니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요.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있던 검정말. 그림 나는요. 검정말 잎을 에탄올에 넣고 물중탕했어. 뭐 하는 거죠? 탈색시키는 거네. 그죠? 탈색. 누구를 탈색시켜? 엽록소 탈색. 자, 다는요. 나의 잎에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 녹말이 생성됐는지를 확인하는 거네. 그치? 자, 이거 여러분들 노트에는 흑백이잖아. 그죠? 이거 보고 확인하세요. 가에서 관찰되는 초록색의 작은 알갱이가 뭐예요? 엽록체. 맞죠? 나에서 엽록체는 탈색됐죠. 다에서 엽록체는 청남색을 띠죠. 녹말 검출. 가부터 다까지 결과로 광합성은 식물세포의 엽록체에서 일어남을 알 수 있지. 엽록체 관찰한 거니까. 가에서 다의 결과로 광합성으로 포도당이 만들어짐을 알 수 있어요? 포도당 아니고 뭐라고? 녹말. 오케이. 틀린 것은 5번. 자, 이것도 교과서에 나온 실험이죠. 실험마다 체크하고 넘어가십니다. 자, 5번 볼게요. 그림은 잎에서 일어나는 광합성 과정을 나타낸 거야. 자, A 뭘까요? 물방울 모양 그려져 있네요. A는 물. 자, B는 뭔가요? 기공을 통해서 흡수된 이산화탄소. 그죠? 자, 여기 빛에너지 들어갔죠?
자, C 뭐예요? 예, 포도당이죠. 그 다음 D는 뭔가요? 기공을 통해서 산소 나오죠? 자, C가 뭘로 바뀌었어요? 예, 녹말로 바뀌었습니다. 정답은 4번. 자, 이거 몇 페이지에 있는 그림인지 찾아서 적어 놓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6번 그래프 식물의 광합성량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3가지 우리 배웠잖아요. 뭐였죠? 이산화탄소 농도, 빛의 세기, 온도. 그죠? 자, 그럼 빛의 세기에 관련된 거 요거네. 그죠? 요런 거 없었잖아. 예, 요거 맞고요. 그 다음에 온도. 그렇죠. 여기 몇 도라 그랬지? 40도. 그죠? 요거 맞고요. 이산화탄소의 농도. 요런 거 없었어. 요거 없었어. 여기다 이산화탄소의 농도 제대로 한번 써볼까요? CO2 농도는 어떻게 돼? 그렇죠. 얘도 이렇게 되죠. 맞나요? 여긴 광합성량 똑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광합성량.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 3번. 자, 7번, 8번. 자, 뭐 이거 시금치 잎 조각, 잎 디스크라고 선생님 설명했죠? 자, 시금치 잎 조각을 1% 탄산소 나트륨 수용해. 이거 왜 필요하다 그랬어? 예, CO2 공급. 빛의 세기를 다르게 하면서 시금치 잎 조각이 떠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어요. 발광 다이오드, LED 전등. 자, 열을 최소화하는 거지. 자, 그랬더니 1개, 2개, 3개로 갈수록 걸리는 시간이 짧아졌네. 그쵸? 자, 요걸 보면서 밑에 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7번 시금치 잎 조각이 떠오르는 까닭이 뭐예요? 시금치 잎의 무게가 가벼워졌어? 가벼워졌나요? 예, 가벼워졌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랬지. 광합성이 일어나 산소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기체가 발생해서 부력에 의해서 떠오르는 거야. 광합성으로 생성된 포도당이 물에 녹기 때문에 아니고요. 광합성이 일어나 시금치에 물이 사용됐다. 아니고 예,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광합성 결과 생성된 물질 중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다고? 예,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 정도를 예, 우리가 산소 발생으로 비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실험의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량 증가하죠. 빛의 세기가 셀수록 산소의 발생량이 증가하죠. 요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자 그랬어. 빛의 세기가 셀수록 시금치 잎 조각이 빨리 떠오른다. 이것도 같은 개념이죠. 시금치 잎이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광합성량은 많다. 틀렸네. 산소 발생량이 많을수록 시금치 잎이 떠오르는 시간이 예, 짧아진다. 적게 걸린다. 맞죠? 예, 정답은 옳지 않은 거니까 4번. 자, 9번. 자, 요 실험도 예, 바로 최근에 했던 자, 잎이 없는 나뭇가지 1개와 서로 같은 수의 잎이 있는 나뭇가지 2개를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빛이 잘 드는 곳에 일정 시간 동안 두었습니다. 자, 요거 전부 다 봤던 거죠. 눈금 실린더 가다 중 수면의 높이가 줄어든 것만 나타낸 것은. 자, 요게 지금 식용유로 전부 다 차단을 했기 때문에 그냥 공기 중으로 증발되는 것으로 인해서 수면의 높이가 낮아지는 것 좀 차단을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식물의 증산작용에 의해서 수면의 높이가 줄어든 것만 골라보자 이 얘기잖아요. 어떤 걸까요? 그렇죠. 가는 잎이 없으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겠죠. 나와 다 요 2개겠죠. 자, 나와 다 중에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줄어들었을까요? 나가 더 많이 줄어들겠지요. 그죠? 얘는 지금 더 이상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환경이잖아요. 비닐봉지로 쌓아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와 다에는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No. 다는 아니고요. 일어나죠. 나에선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죠. 나와 다에서 눈금 실린더 속에 물은 나뭇가지로 흡수되어 잎을통에 빠져나오죠. 당연히 맞는 거죠. 예, 정답은 니은디귿. 오케이. 자, 증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낮보다 밤에 활발해요? 아니에요. 공변세포로 둘러싸인 기공을 통해 일어나나요? 맞아요. 잎의 기공은 증산작용을 위해 항상 열려있어? 아니요. 항상 열려있지 않아. 열렸다 닫혔다 하죠. 광합성으로 생성된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이야? No.
주로 잎의 뒷면보다 앞면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뒷면에서 활발하죠. 예. 광합성으로 생성된 산소가 빠져나가는 거고요. 기공을 통해서는. 증산작용은 뭐예요? 예, 광합성으로 생성된 물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뭡니까? 물이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의 형태로 빠져나가는 거죠. 증산작용 개념 잘 잡아보십시다요. 자, 증산작용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옳게 설명한 것. 자, 식물체의 체온을 낮춘다. 식물체의 호흡 조절과는 관계없다. 체관에서 물이 이동할 수, 물관이다.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줄기를 거쳐 잎까지 이동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맞죠? 중요합니다. 광합성에 필요한 물과 이산화탄소를 기공을 통해 흡수하게 한다. 이거 아니고요. 아닙니다. 자, 오케이. 정답은 4번. 자, 13번. 그림은 현미경으로 공변세포 관찰한 거네요. 자, A는 표피세포, B는 공변세포. 옳지 않은 거래요. A는 표피세포이며 초록색, no. B는 공변세포이며 엽록체가 있다. 맞지. 가는 기공이 열려있는 상태. 맞지. 증산작용 가 상태일 때 일어난다. 맞지. 열려있으니까. 가는 낮에, 나는 밤에 주로 관찰된다. 맞지. 그죠? 예, 그래서 낮에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보통 열려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표피세포는 무슨 색? 투명해요. 오케이. 자, 라스트 13쪽. 자, 13쪽 식물의 호흡과 에너지 파트입니다. 자, 호흡 에너지 요거 할 때 호흡하고 광합성하고 전 과정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자, 식물의 호흡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든 생물의 호흡은 다 같은 과정입니다. 동물, 식물, 예, 생물의 호흡은 전부 다 같은 과정이에요. 식물세포에 어디에서 일어나요? 어머머머, 식물세포의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죠. 모든 식물세포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한다. 이거 광합성이잖아. 그죠? 아니고요. 양분을 분해하여, 그렇죠. 호흡은 광합성의 역반응이야. 그러니까 양분을 만드는 반응이 아니라 양분을 분해하는 반응이잖아요. 양분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이거 맞죠? 요 에너지를 이제 생장에 쓰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사용되고 산소가 발생한다. 높. 산소가 사용되고 바뀌어. 그쵸? 자,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가 아니라 화학에너지를 빛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되시겠니? 야, 화학에너지가 바로 뭐냐면 양분이 에너지로 바뀌는 요걸 화학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옳은 설명 고르세요. 3번입니다. 3번. 자, 식물의 호흡 과정 잘 오류 없이 정리하셔야 돼요. 자, 15번 호흡과 광합성의 관계 요거 비교할 줄 아셔야 돼요. 예, 낮에 밤에 오케이. 식물이 빛이 강한 낮과 빛이 없는 밤에 흡수하고 방출하는 기체를 각각 옳게 짝지은 것. 전혀 요것만은 아니야. 왜냐면 호흡은 밤낮 다 일어나죠. 그죠? 광합성은 주로 낮에만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보통 낮에는 광합성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밤에는요, 광합성을 안 하기 때문에 호흡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맞는 거야.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림으로. 다시 말하면 낮에는 광합성도 일어나고 뭐도 일어나? 호흡도 일어납니다. 밤에는 주로 호흡만 일어난다는 이야기야. 되시겠죠? 정답 2번이야. 자, 16번 계속 나오죠. 광합성과 호흡 비교합니다. 자, 장소는 광합성은 엽록체가 있는 세포잖아요. 그죠? 호흡은 모든 세포 맞죠? 요거 틀렸어. 시기는 광합성은 낮에 맞죠? 호흡은 밤낮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그죠? 필요한 물질 광합성은 이것도 바뀌었네. 이렇게 그죠? 생성되는 물질 광합성은 포도당, 호흡은 산소? 높. 요거 틀렸네. 자, 광합성은 에너지 변화? 예, 광합성은 에너지를 저장하고요. 예, 호흡은 그 에너지를 쓰지요. 예, 방출합니다. 정답은 5번.
광합성과 호흡 잘 비교해 두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다양한 방법으로. 자,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래요. 광합성 결과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은 뭐? 포도당 맞죠? 양분은 생성 직후 설탕 형태로 엽록체에 잠시 저장되나요? 아니, 녹말. 그쵸, 녹말. 양분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데 당연히 사용되죠. 에너지. 양분은 식물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성분이 되어 생장에 쓰인다. 맞고요. 남은 양분은요. 녹말, 포도당, 지방, 단백질 등 다양한 물질로 바뀌어서 뿌리나 줄기나 열매 등에 저장이 됩니다. 예, 맞아요. 정답은 2번. 예, 남은 양분은 다양한 영양소로 저장이 돼요. 그것은 동물도 마찬가지고 예,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라스트 18번. 자, 그림은 어떤 식물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이 이동하는 경로를 나타낸 거야.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이 이동하는 경로를 나타낸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양분은 주로 어디에서 만들어지죠? 양분을 만들어내는 데가 어디예요? 예, 잎의 역할이죠. 잎. 그죠? B에서 만들어진다. 맞고요. 양분은 A에서 D 모두에서 호흡에 사용된다. 그렇죠. 호흡을 위해서 쓰이는 거죠. 이 식물에서 양분은 D에만 저장된다. A도 있는데요. 그죠? A. 여기 열매가 있잖아요. A가 열매야. 그리고 D가 뿌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식물에서 양분은 A에도 저장되고 D에도 저장되고. 그죠? 예, 요게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니은. 자, 이렇게 해서 지필평가 시험 범위인 1, 2, 4단원 중에서 2단원은 수업시간에 형성평가 문제풀이 선생님이 많이 해주셨을 거고요. 1단원과 4단원 형성평가 문제풀이에 대한 복습을 선생님이 해드렸어요. 자, 요게 다가 아니라 우리 교과서 보면 1단원 대단원 마무리가 있고요. 4단원 대단원 마무리가 있어요. 교과서에 있는 거. 예, 그 문제도 꼭 풀어보시고 예, 정답은 교과서 뒤에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맞춰보시고 예, 정답은 항상 맞춰보는 거야. 거기서 본인이 뭘 틀렸는지 확인하시고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예,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 예, 한 번씩 다 접속해 본 적 있지요. 예, 오픈 채팅방으로 예, 질문 남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라 긴장 많이 되겠지만요. 예, 늘 하던 대로 긴장하지 말고 예, 문제 꼼꼼히 보시고 답안 작성 꼼꼼히 하셔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기를 선생님이 응원할게요. 화이팅!